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38년 만에 사라진 딸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봐버렸습니다. 한밤중 우리 서재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 그녀를. 그 순간부터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새벽 5시 정혜는 오늘도 잠 못 이룬 밤을 보냅니다. 침대 옆 낡은 액자 속 4살배기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딸 지은이입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지은아, 엄마 여기 있어. 오늘도 기다릴게. 1987년 5월 23일. 그날의 기억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동네 시장 과일 가게 앞. 정혜는 단 5초만 뒤를 돌았습니다. 복숭아 값을 계산하는 동안 손을 꽉 잡고 있던 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정혜는 미친 듯이 시장을 헤맸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옷 가게.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빨간 원피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색대가 구성되었고 전단지가 온 동네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창우는 처음 몇 년간 정혜와 함께 전국을 돌며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되던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지은이는 아마 입 다물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정혜는 그 시장 입구에 섭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과일 가게는 이제 편의점이 되었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정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창훈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여보, 이리 와서 앉아봐. 창훈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옆에 앉습니다. 방금 전화가 왔어. 지은이 관련해서. 정혜의 심장이 멎는 듯 합니다. 지은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래. 내일 저녁에 온대. 그날 밤 정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훈이 전해준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38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이 순간이 오자 두려웠습니다. 만약 가짜라면? 만약 또 실망하게 된다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와 창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훈이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손잡이를 잡는 그의 손이 떨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요. 정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그녀를 창훈이 부축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너니?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네, 엄마.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정혜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곡선까지. 어린 지은이의 모습이 그대로 자라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니? 여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길을 잃었어요.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갔어요. 그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랐어요. 저는 제 진짜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릴 찾은 거니? 작년에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제 실종 기사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 지은이 정말 많이 컸구나. 정혜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여자가 정혜의 품에 안겼습니다. 38년 동안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혜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 때 지은이의 달콤한 우유 냄새와 비누향. 하지만 지금 품에 안긴 여자에게선 전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걸까?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38년간 그대로 보존된 지은이의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침실에 누운 정혜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은이 맞는 것 같죠? 한참의 침묵 끝에 창훈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저렇게 닮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 38년이야, 여보.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아.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살며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 정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정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래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서재에는 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자가 책장 앞에 서서 오래된 앨범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창훈의 낡은 서랍까지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한밤중에 남의 집 서재를? 여자는 무언가를 찾는 듯 서둘러 서류들을 후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여자가 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정성스러운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정혜는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은이는 3살 때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서 오른손 검지에 작은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완전히 지울 수 없다고 했던 그 흉터. 지은아, 손 좀 보자. 엄마가 핸드크림 발라줄게. 네? 아, 괜찮아요. 아니야. 손이 좀 거칠어 보여. 어디 보자. 여자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그녀의 오른손 검지를 천천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손이 참 곱네. 관리를 잘했구나.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차가운 의심이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 후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혜는 재빨리 창훈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뭐가? 지은이 손에 있던 화상 자국이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화상 자국? 창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잖아요. 3살 때 주전자 만져서 생긴 거. 의사가 평생 안 없어진다고 했던 그 흉터요. 그래. 분명히 있었지. 창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주무실 때 봤어요. 저 여자가 당신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창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앨범이며 서랍이며 전부 다 열어보더라고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우리 딸일까? 확인해 봐야겠어. 창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 지은이 몸에 있던 특징들을 다시 확인해 보자. 오후가 되자 정혜는 여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창훈도 함께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뭐든 물어보세요. 여자는 밝게 웃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5살 생일 때 아빠가 뭘 선물했는지 기억나니? 순간 여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자전거였죠. 분홍색 자전거. 그래, 맞아. 잘 기억하네. 정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5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4살에 실종되었으니까요. 지은이에게 자전거를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창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오른쪽 무릎에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수술했니? 여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네, 나중에 레이저로. 그래? 요즘 의료기술이 참 좋아졌구나. 창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혜와 창훈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확신해요. 저 여자는 우리 딸이 아니에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돈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 집에서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서재를 뒤진 건 분명 이유가 있어요. 창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도 숨긴 게 있어. 뭐요? 지은이 사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야. 몇 년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전화요? 그 사건을 조사한다는 사람이었어.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이를 찾았다고 했어. 뭐라고요?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창훈이 재빨리 정혜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저 여자가 들을 수도 있어. 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를 찾았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말로는 지은이가 이미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대. 행복하게. 그래서 창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계속 말해봐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했어. 지은이의 행복을 위해서.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 남편이 숨겨온 비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미안해.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찾았다고?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새벽 2시 정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여자가 뒤지던 그 서랍.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불빛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갈색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 수사보고서 마이너스 비공개.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1995년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실종된 지 8년 후.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실종 아동 김질은 발견. 인천 소재 가정에서 이민주라는 이름으로 생활 중. 양부모는 1987년 불법 입양 경로를 통해 아동을 받았으나 현재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 입양 완료. 아동은 실종 전 기억이 없으며 현 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되어 있음. 정혜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담당 형사 의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할 때 친부모 접촉은 오히려 아동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친부 김창훈과 협의 결과 아동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함. 정혜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1995년에 이미 찾았었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찾으셨네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 이것도 알고 있었어? 네. 여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뭐? 저는 그 사건을 조사해온 사람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예요. 윤서 41. 저는 실종 아동 사건들을 추적하는 일을 해왔어요. 정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우리를 속인 거야? 처음엔 그냥 조사차 온 거였어요. 하지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38년 동안 한자리에서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
저도 고아예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정혜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릴 이용한 거야? 외로운 노인네들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 아니에요. 윤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만해.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사기꾼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당장 나가. 그 소리에 창훈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우릴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창훈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너 누구야? 제 이름은 윤서예요. 저는 윤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훈의 차가운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나가라고. 창훈이 고함쳤습니다. 정혜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딸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진짜 딸을 찾았으면서도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윤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들어주세요. 제발. 다 설명할게요. 정혜와 창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분만 주지. 5분 안에 설명 못하면 경찰 부를 거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사건 조사 자료예요. 제가 지난 3년간 모은 거예요. 파일을 펼치자 수많은 신문 스크랩, 사진, 메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7년 지은이가 실종된 그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5명의 아이가 더 사라졌어요. 전부 4-6세 사이의 여자아이들이었죠. 윤서가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경찰은 연관성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패턴이 있었거든요. 무슨 패턴? 정혜가 물었습니다. 전부 재래시장 근처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두 불법 임양 루트를 통해 거래됐어요. 거래? 창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당시엔 불법 임양 브로커들이 활개쳤어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팔았죠. 대부분은 서류를 위조해서 합법적인 입양처럼 꾸몄어요. 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브로커 조직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여기.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강명수. 이 여자가 핵심 인물이에요. 지은이를 데려간 사람도 바로 이 여자예요. 정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 어디 있어? 2020년에 사망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털어놨죠. 윤서가 낡은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녹음이에요. 목사님이 몰래 녹음해 둔 거예요. 들려줄 수 있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낡은 테이프에서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저는 아이들을 납치했어요. 시장에서, 놀이터에서. 부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정혜는 테이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지은이라는 아이. 그 아이를 인천의 한 부부에게 넘겼어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부부였어요. 그들은 아이를 민주라는 이름으로 키웠어요. 정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울었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잃었어요. 새 부모를 진짜 부모라고 믿게 됐죠.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네. 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결혼했고 아이도 둘 있어요. 이름은 이민주. 현재 42세예요. 사진 한 장이 정혜에게 건네졌습니다. 40대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지은이였습니다. 우리 지은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 씨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양부모님이 20살 때 사실을 말해줬대요. 하지만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지금의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찾아가면 안 될까? 어머니가 나타나면 민주 씨에게는 큰 혼란이 될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과거를 들춰내면. 정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딸을 만날 수 없다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윤서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1995년에 이미 알고 계셨다면서요. 창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지은이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난 현장에 갔어. 몰래. 지은이를, 민주를 보러 갔지. 뭐라고요? 정혜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어. 그리고 그 아이를 봤지. 양부모와 손잡고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창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양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환하게 웃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당신. 그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나타나면 그 아이의 세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창훈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 딸을 찾았는데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말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도 딸을 볼 권리가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8년 동안 나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어. 매일 밤 자책했어. 당신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정혜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여보. 창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해줘. 난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38년 동안 당신을 속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정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여보.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혜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워요. 정말 미워요. 하지만 이해도 돼요. 당신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여보. 창훈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간 쌓인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윤서야. 정혜가 불렀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알려줘서. 죄송해요.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너도 외로웠구나. 정혜의 말에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평생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그럼 가끔 놀러와. 혼자 살면 힘들잖아. 정말 와도 될까요? 우린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연이잖아. 윤서가 정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와 창훈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윤서가 알려준 주소를 손에 쥐고 정말 괜찮겠어요? 창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정혜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지은이를 보는구나.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윤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저기, 저 집이에요. 창훈이 가리킨 곳에 예쁜 2층 주택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집 대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 42세가 된 딸.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딸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유나야. 학원 늦겠어. 두 아이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창훈이 속삭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보여. 딸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정혜와 창훈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학원 앞에서 딸은 아이들에게 뽀뽀를 해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와 창훈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정혜는 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딸의 작은 습관들. 커피를 마실 때 눈을 감는 모습. 노트북을 칠 때 입술을 삐죽이는 모습. 저런 습관이 있었구나. 나는 하나도 몰랐네. 1시간쯤 지났을까? 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 밝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나 카페에 있어. 응응, 저녁에 갈게.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지. 알았어. 사랑해. 전화를 끄는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이에겐 저분이 진짜 엄마구나. 나는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 가요. 정혜가 일어섰습니다. 벌써요? 충분해요. 행복한 모습 봤으니까.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딸은 끝까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 안 해요? 창훈이 물었습니다. 후회 하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나타나서 그걸 흔들 순 없어요. 정혜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래요. 누가 그러던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훈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38년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래요. 같이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혜와 창훈의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윤서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그래? 우리 윤서 요리 솜씨가 늘었나 보네. 지난번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대로 했어요.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훈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윤서야, 요즘 일은 잘 돼가? 네, 아버님. 실종 아동 찾기, 봉사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지은이. 아니, 민주 씨처럼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우리 윤서 정말 대견하다.
정혜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주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아는데 친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대요. 정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니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정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줘도 돼. 하지만 무리하게 만나려고 하지는 마. 그냥 잘 살고 있다고만 전해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언젠가 그 아이가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면 그때 만나는 거지.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 창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강해졌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후 정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혜 어머님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민주예요. 윤서 씨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정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러자. 언제가 좋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서울역 근처 카페로 갈게요. 제가 가는 게 맞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정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창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지은이가 민주가 만나자고 했어요. 창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8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혜와 창훈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떨려요. 나도 그래. 같이 들어가자.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였습니다. 그녀도 두 사람을 발견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야. 정혜가 다가갔습니다. 민주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3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가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행복하게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 저를 찾으셨을까? 찾았어. 매일 찾았어.
3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알아요. 윤서 씨한테 들었어요. 매년 그 시장에 가셨다고. 민주가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가끔 만나도 될까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궁금해요. 그럼. 당연하지. 창훈도 다가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구나.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정혜네 집 거실은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 민주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윤서까지 함께한 가족 사진들. 명절이면 민주의 양부모도 함께 모였습니다. 두 어머니, 두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이상한 가족이죠?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진짜 가족이야.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면 가족이야.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그래.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8년의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창훈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더 따뜻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